그리고 보정이 나왔는데요. 매우 놀랐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보정이었습니다. 보시면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개인의 생에서 법정 최저 변제율을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드릴 텐데요. 법에서 정해진 법정 최저 변제율은 채무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채무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저 변제율은 5%입니다.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법정 최저 변제율은 채무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이론상 변제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변제율만큼만 변제하는 변제 계획으로 개인의 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실제 법정 최저 변제율로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사무장님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절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과거 사업을 하셨던 여성분입니다. 교육 사업을 하셨고요. 꽤 잘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소위 갭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작은 평수이지만 빌라 등으로 5채의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물론 갭 투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은 안고 소액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 사업은 실패를 하고 많은 채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장애까지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셨고요. 수입도 없었던 상황에서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채무는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였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한 대표적인 지역에 있었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분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채무를 다 합쳐보니 놀랍게도 총 채무액이 11억 5,4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채무에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은 당연히 있었고요. 부동산 담보 채무도 있었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최근 일을 시작하셨고 월 소득은 1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변제율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24만 6,735원인데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25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월 소득 18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나옵니다. 55만 원을 36개월 갚으면 1,980만 원입니다. 55만 원을 60개월 갚으면 3,300만 원입니다. 아까 총 채무액이 11억 5,4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법정 최저 변제금은 채무액이 5천만 원 넘으니까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해보면 3,5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5만 원을 60개월 갚을 때 총 변제금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 변제금보다 적은 겁니다. 물론 최저 생계비를 좀 줄이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최저 변제율로 개인의 생을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연 변제 계획을 통과시켜 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이 5채 있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현재 시가를
얼마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가격에 내어놔도 팔리지 않는 가격인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더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 가치가 높아져서 또 개인의 생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명백했기에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무장님과 회의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변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정이 나왔는데요. 매우 놀랐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보정이었습니다. 보시면 채무자의 생미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변제 금액 3,564만 7,816원 이상을 변제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 계획안 변제 예정액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미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제3호가 아까 말씀드렸던 3%의 1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3,564만 7,816원이 총 채무액인 대략 11억 5,400만 원의 3%의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겁니다. 그리고 보정의 내용은 최저 변제금보다 더 많게만 변제 계획안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즉, 총 변제액이 최저 변제금보다 높으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사실상 법정 최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한 변제 계획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월 평균 수입 180만 원에 생계비는 118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60개월 변제하면 총 3,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가용소득이 변제하는 금액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까 법정 최저 변제금이 3,5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법정 최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만 조건부인가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본인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채무액 대비 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채무가 사행성 채무가 아닌 병원비와 생활비 채무였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의뢰인의 딱한 사정도 있었고요. 또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임차인들이 별채권을 행사해서 경매를 통해 어느 정도는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회생위원님과 판사님께서 이 채무자는 최저 변제금으로 진행하게 해주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한 저희의 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저희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최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